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 태블릿 백서, 제가 뭐 일단은 백서라 그럴게요. 제목이 안 정해졌으니까. 뭐 사실상 이제 제가 다 탈권을 마쳤습니다. 지금 방금 한 700매 정도, 700매 정도가 나왔고요. 물론 내일 정도 또 제가 한번 또 봐가지고 이제 이 퇴고 정도는 하고 넘겨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 서문하고 결문을 내버려뒀으니까 700매인데 서문 결문이 남아 있으니까 한뭐 700 한 뭐 4, 50매 그 정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그래픽 자료를 많이 안 넣었어요. 이 다른번의 이 품격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품격이고 뭐고 JTBC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JTBC 화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 꽤 많은 그래픽 자료들, 여기 물론 이제 계약서 같은 거는 뭐 들어갔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급적 그래픽을 뺐는데, 이번 책은 그래픽 갖다 많이 박아낼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단행본의 품격은 떨어져요,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데, 품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니까 JTBC가 그동안에 보도한 부분들을 탁탁 갖다 박아줘야지 이게 딱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 문제를 어, 여기서 좀 연관을 시켜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제목이 이게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만 하더라도 벌써 요 제목부터 여기 띠가 있잖아요. 요 띠까지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제가 현재 오늘까지 생각은 태블릿 반격의 서막, 변희재 붙겠죠? 변희재 태블릿 반격의 서막 하고, 요 띠에다가 검찰 5년 만에 태블릿 최성원 것 아니다. 자백. 요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까 그래요. 이번에는 이 출판 전문 기획자가 붙지 않고 그냥 미디어치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손석희 저주 때와 똑같이 하는데, 사실 출판 기획자가 붙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붙으니까 굉장히 좀 품격 있는 단행본이 나오죠. 분명.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손석희 저주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널적 이 강점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판 기획자가 붙으니까. 지금 책은 단행본으로 정말 이 시대에 남기는 책을 남기겠다, 그게 아니고 빨리 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딱 알려야 되거든요. 이 태블릿 조작 상황이 여기까지 심각하게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걸려들었구나. 그걸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널 방식으로 편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표지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탈고를 해본 결과, 이 책을 읽고 이 분노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가지고 좀 성격이 완전 판이하게 다른 책 3권을 합쳐놓은 경우가 됐는데, 이번 거는 그냥 처음 JTBC의 보도 때부터 이번에 최선이 반격을 시작하는 것까지 시간 순서 플러스 이렇게 JTBC 검찰 법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왔는데, 아, 하나하나가 정말, 야,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퇴사서를 읽은 사람들은 뭐 좀 낫겠지만, 만약에 이 지금 나온 책을 처음 읽는 사람 보면은 놀라 자빠질 거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머릿속에 안 넣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속였던 자들을 전부 다 실명으로 제가 다 실었어요. 정호성부터 김희종이, 김한수 말할 것도 없고, 유영아, 실명으로 여기다 다 적었습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책을 드릴 거고, 뭐 저는 당연히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본인 재판과 다르게 이거는 본인이 경험한 재판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저하고 최서원 쪽이 경험한 건데, 야, 이쪽에서 요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자기 측근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배신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탈고를 마친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책만 전달되면 탄핵 무효는 그날부터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여기 책에 다 짚어져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가 그냥 타다닥 나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주면은 탄핵무효는 뭐 그날 바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뻔하죠. 요 세력들 유영아, 요 정호성, 가용석 요것들은 뭐 하겠어요. 조원진 이 책이 박 대통령한테 못 들어가게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방해를 하겠죠. 뭐 음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지금 정도 보면 뭐 저에 대한 음해 편지가 한두 개 들어가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그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책을 못 보게 막겠죠. 근데 뭐 막을 수가 있나? 이 책에 대해서는요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단행본 때부터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나온 얘기고 저널적 방식에서의 출판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책 나오기 전에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 이거 하느라고 오늘 뉴스를 별로 못 봤는데 요거 하나 그냥 제가 오후에 이거 보고 요거 딱 깔렸다 싶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야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야당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노영민은 이 양정철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양정철은 문재인 위에서 문재인은 움직이는 자라 그러면은 노영민은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인데 양정철이가 문재인이를 움직이고 문재인이가 노영민을 움직여서 야당에다가 박 대통령 석방 팩트 요거를 터트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말이 헛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문재인 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야권과 보수 진영에다가 박 대통령 석방 반대 이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황교안이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죠.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본인이 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참 이 사람 얘기는 저는 좀 가슴이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인간들 좌익들 아닙니까 좌익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이만 요 운동권 좌익이 아니에요. 요거 아주 이상한 좌익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인지 좌익 운동권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좌익이 수장이 됐어.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요거는 좀 이제 이 출생의 뿌리부터 따져봐야 할 좌익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운동권 좌익들 아닙니까 문재인 쪽에서. 그러니까 요 운동권 좌익의 이 정서를 그대로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 자 19년 말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참 모질다고 생각했다. 2019년 말이면 총선 전인데 말이 아니라 2019년 이제 9월에 이 황교안 쪽에서 전화가 와서 박근혜 석방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황교안이 이제 소송을 하니까 육하 원칙에 따른 기록도 남아있는 팩트다. 그렇겠죠. 야당의 공식 지도부가 야 박근혜 석방하지 마 그러면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적어서 문재인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청와대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KBS 라디오에까지 출연을 해서 나경원 황교안이 사실무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 야당 지도부가 독한 것을 넘어서 잔인하게 박 대통령을 대했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네. 짓밟아버려. 완전히 짓밟아버리는데 야당을 2019년 말 대화는 육하 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핵심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 황교안 지도부가 전화 와서 박근혜 석방하지 말라 그러면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공유를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문재인이가 석방을 못 시켜요. 뭐 물론 그 당시 야당이 워낙에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될 별 정치적 이유도 없었지만 야당 당대표 라인에서 석방하면 죽어 너희 이렇게 나왔으면 석방시키기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이번같이 어차피 임기 말이니까
이준석이가 석방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전화했을까요, 이철이에게? 근데 임기 말이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지. 요때만 하더라도 문재인이 석방시키질 못했을 겁니다. 이거. 이 정도로 들어왔으면. 자, 그리고 그때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 석방 반대한 이유는 박 대통령 석방되면 TK 중심의 신당 출연으로 이어져 총선에서 야권표가 분산되고 TK 텃밭을 이을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 상당 부분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청와대가 충분히 파악을 했겠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태극기 신당을 만들려고 움직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는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에 이 고도의 정치 게임이어서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함부로 평론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석방되셨으니까 제가 한번 보면 저는 그 당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 노영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얘기라면은 청와대가 총선을 이기려면은 박 대통령을 석방시켰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이가 총선 이기려면은 박 대통령 석방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석방을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됩니까? 신당 창당서를 흘렸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석방을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실제로 많이 흘러나왔었죠. 주로 이제 홍문종, 조원진은 뭐 바로 배신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가 없었고 홍문종 대표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었고 그때는 제가 유영아하고 뭐 이규택 고문 다 크로스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정광무사 쪽까지 거의 다 똑같았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실제 태극기 신당을 만들려고 움직인 거는 정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다급해서 석방을 막은 거고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는 석방을 시켰어야 되는데 석방을 시킬 것도 없이 황교안이가 그냥 자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면요 뭐 1월이고 2월이고 많은 얘기들이 기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때 기사에 1월 달에 청와대가 박 대통령 석방할 필요가 없어졌다. 총선에서 자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굳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난 이제 총선에 손 떼겠다. 그걸 자유한국당 황교안을 지지하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태극기 신당 창당을 위해서 꾸준히 해왔던 박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아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고 조원진이를 죽이라는 얘기로는 딱 보였거든요. 네. 조원진이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태극기 신당을 그냥 놔두면 왜냐하면 움직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침묵했으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걸 왜 굳이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않을 황교안과 이 사탄파들한테 그들과 함께 뛰어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조원진 떨거지들이 박 대통령 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총선 때 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요 조원진 떨거지들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가 우리 지지한다 해가지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그거 막으려고 거대 야당 중심으로 치러라. 한마디로 조원진 떨거지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원진 쪽 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황교안을 아주 세게 안 밀었잖아요. 이게 어정쩡했잖아요, 메시지가. 대놓고 그냥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밀려고 그랬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자유한국당 밀어서 저같이 다른 생각하지 않게 그냥 다 황교안 뭉쳐 황교안 밑으로 이렇게 갔겠죠. 자기가 승부하려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그 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간다고 편지가. 뭐 좀
자유한국당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정도 드러내고, 만약에 그게 선거 운동을 위한 편지였으면 그 감정 다 뺐어야죠. 그래서 저는 조원진을 심판하기 위한 편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은 지가 이제 자멸한 거고. 그래서 노영민이가 2년이 더 지난 과거의 이야기라서 잊었나 생각하나 본데, 당시 정치권의 화제였다. 제가 그랬잖아요. 1월 달이나 박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기 전까지 계속 나왔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석방 되면 뭐 황교안이 난감하다. 그런 게서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당사자는 아마 침묵하거나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도 이해도 된다. 너 황교안이 그러면 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박근혜 석방 막았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냐. 이제 이해된다는 거고. 요 부분도 이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홍문종 대표가 직접 확인했죠. 홍문종 의원이 그 전병훈 수석한테 직접 확인했죠, 이거. 자, 박 대통령이 요구한 책상 의자 반입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노영민이 제가 참 모질게 했다고 한 것은 정말 이 부분을 두고 한 말이다. 황교안이 이 요구를 끝까지 거부. 이거는 유영아하고 전병헌하고 다 크로스체크가 된 겁니다. 유영아가 먼저 질렀고 전병헌 쪽에서 홍문종 만나가지고 맞는 얘기라고 하긴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이 당시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요 논란이 했을 때 전 약간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책상하고 의자 문제를 서울구치소장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이게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는 박 대통령이 구속된 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고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니죠 그, 그 3월에 구속되고 이제 황교안하고 문재인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 문재인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었죠. 대권으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구치소 소장이 나중에 문재인이 당선될 게 뻔한데 그거를 자기 결정으로 책상과 의자를 넣지는 못하고 겁먹고 아마 황교안에게 SOS를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이거 넣어달라 그러는데 황교안 대행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황교안이가 야 넣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건 뭐 명확한 거예요. 이건 뭐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허리가 워낙 아프시니까 다시 넣어달라 그러니까 전병헌이가 바로 넣어줬다. 이게 무슨 개망신 이거 진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이런 망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좌익들이 지금 이 보수파리 병신들 태극기 변절자들을 인간 취급하겠냐고요 지금 이걸. 윤석열하고 태극기 변절자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문재인 감아놓겠다? 취급이나 하겠어요 좌익들이 적골하는 걸 보고서. 제가 부끄럽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전부터. 얘네들 그 김대중이 감옥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 이석기 감옥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대통령 대행이 나중에 문재인에게 조인트 까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책상에 의자를 안 넣어줘. 진짜. 이제 노영민이 더 세게 나오는데 당시 SNS에 재밌는 글이 많다. 그 당시 글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영민이가 이 문제를 계속 이슈시키겠다는 거야 대선 때까지. 너희가 박 대통령 박대하지 않았냐 이제 이슈시키겠다는 건데 황교안은 이미 침몰해버린 배에 애착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것. 이왕 정치라는 마당에 박근혜라는 이미지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졌을 것. 본인을 법무장관과 총리로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을 거추장스럽게 여겼을 것.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서는 일과의 가치도 없다. 해볼 때만 해봐라. 얘네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 거는 법적 조치를 하면은 고발인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아마 고발인 조사는 안 나갈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고발인 조사 안 나가면요 저 사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반인들에게 나 고발했다 사기치는 거죠. 고발인 조사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내용이고 그럼 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슈를 띄우는 이유는 뭐냐?
원래 이거 하려고 석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 문재인은 물론 이 대선판을 조율할 수 있는 수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쥐고 있는 거야, 박근혜 카드를. 박대통령 카드를 줘서 이 카드는 이제 인민당하고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죠. 이 카드 갖고 결국에는 윤석열이는 뭐 황교안 때 없었지만은 요 카드가 좀만 더 나가면 황교안하고 비교가 됩니까, 윤석열하고? 요거 갖고 바람을 잡다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더 치고 들어오면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윤석열의 정보가 한두 개겠어요? 박 대통령한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도 지금 황교안이 의자를 안 넣어주는 만큼 그 수준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의 지시였냐 윤석열이의 충성이었냐를 가지고 요즘 청와대 가는 거 보면은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그냥 한번 격려만 해줘도 그 당시 윤석열 특검제 사팀장이었죠. 문재인이가 아마 당선되기 전에 양정철 통해서 윤 특검 열심히 잘 지켜보고 있을게 요렇게만 얘기를 해도 미친 개처럼 과잉 충성했을 거라는 게 지금 윤석열이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김종인이나 이준석한테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문재인 쪽에서 야 박근혜 대통령 45년 때려 막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윤 총장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잘 지켜볼게 요 한마디만 해도 발정난 미친 개처럼 달려들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구체적인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이는 그냥 권력 구스러기만 던져도 미친 놈처럼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쪽에서 이제 노영민이나 문재인 쪽에서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윤석열이가 알아서 했다. 독립된 검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짰을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런 놈을 찾다가 부스러기만 줘도 달려들 놈을 찾다가 윤석열을 찾아서 야 요거 봐라 요 놈 중앙지검장 시켜. 딱 시켜놓고 문재인이가 야 우파 놈들 200명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딱 시킨 다음에 특검 때 하던 대로 열심히 해. 요거 던져놓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보수인사 200명을 잡아놓고 검찰총장을 딱 시켜놓으니까 이놈이 법원까지 밀고 가가지고 45년 때리고 다 했잖아. 그걸 아마 청와대 쪽에서 윤석열에게 시킨 기록이 없을 겁니다. 아마.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자발적 과잉 충성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황교안이 보내면서 뭐 황교안이를 왜 보내겠어 얘네들이 아무 의미 없지. 윤석열에 대해서 몇 가지 까버릴 수 있죠. 지금 윤석열이가 위증한 걸로 유명한 거 형집행정지 이런 것들 그거 그냥 지가 알아가지고 결정한 거다. 지가 알아서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가 청와대에 전화해서 지금 형집행정지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뭐 그런 건 윤석열이 대충 알아서 해야지 하니까 알겠습니다. 딱 하면서 그냥 확 그냥 안 해버린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이제 그 운동권 한마디로 저 공산당 애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이게 그런 것들 사람 이용하는데 천재들이겠어요 이거. 윤석열하고 게임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것들이 박 대통령 이슈를 확 띄워주면 띄워줄수록 박 대통령을 무대에 등판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최종적으로는 그거 노릴 수 있을걸요? 지금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안철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은 정말 이건 최악의 상황이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안철수하고 손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얘네 입장에서는 정말 대선 끝나는 상황인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박 대통령 쪽에 좀 동정 여론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저것들 탄핵 깔 것 같아요. 탄핵 꽤 많이 깔 것 같은데 태블릿까지 깔지 모르겠어요. 태블릿도 사실은 이게 애매한 문제잖아요. 태블릿 문제가 이게 얘네들이 한 거냐
얘네들이 안 한 건 드러났지, 태블릿은 최소한. 탄핵은 윤석열이라는 사냥개를 끌고 와서 지들이 하여튼 뭐 직접 안 시켜도 충성심을 뭐 유발했댔는데, 요 태블릿은 이건 기록상으로는 문재인 세력이 낄 틈이 없어요. 요거는 김수남 등 유승민, 김무성 세력이, 검찰 세력이 움직였고, 홍석현과. 그 뒤는 윤석열 특검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른바 유승민이 태블릿 했지, 이거 문재인 세력이 낄 틈이 없단 말이에요, 태블릿은. 요거 좀 깔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탄핵 문제를 좀 터뜨려주면 안철수하고 박 대통령이 손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안철수가 이 탄핵 문제를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이쯤 안철수한테 줄 수 있는데, 이거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 나온 책 그걸 읽는다 해서 안철수가 아 나 이거 속았군요. 그건 나중에는 가능해. 나중에는 될 텐데, 지금 대선 앞두고 안철수가 탄핵에 속았다 그러면은 대권 접어야 돼요. 근데 안철수가 그런 정도의 대인배는 아니잖아요. 안철수는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기형적이고 일반 국민보다도 더 밑바닥인 이상한 인간들에 비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지, 안철수가 무슨 위대한 지도자나 무슨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갈 거라고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온다는 개념은 자기 명예회복이 곧 대한민국의 복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럼 그걸 내세울 텐데 탄핵 무효를 안철수하고 단일화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도만 때려 부수고, 윤석열을 때려 부순 다음에 다시 한 20, 30%대 보수 세력을 재건을 하고, 안철수는 중간과 이제 약간 원건 보수 쪽을 좀 잡을 거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김동연이 나오고, 그렇게 3파전. 그렇게 3파전을 내면은 문재인이가 좀 숨통이 트이죠. 최악은 뭐냐? 박근혜 안철수 손잡는 거. 두 번째는 안철수가 자연단이라는 거. 근데 지금 뭐 오늘부터 보니까 이준석이 뛰는 거 보니까 벌써 지령 내려갔더라고. 단일화 못하게끔 이준석이 풀어가지고, 단일화 못하게끔 그냥 사방팔방에다가 지금 초치고 다니고, 윤석열에게도 아마 전화 한번 때린 것 같아요. 너 단일화하면 죽는다고 아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이미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은 지금 신혜식 대표처럼 지지층이 뭉쳐가지고 지지층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지지층이란 게 파워가 약해 보여요. 특히 아마 김동연이 나오게 되면 더 약해질 겁니다. 김동연? 뭐 그런 데로 문재인보다 나아 보이는데 뭐 저런 사람 이기려고 우리가 막 뭉쳐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의 원래 계획대로 지금 안철수가 뜬 게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이제 변수였는데, 요거를 박 대통령 쪽을 활용을 하고 적당히 저 윤석열이 조인트 가서 해결해가지고 뭐 문재인 재집권하는 데는 큰 변수 없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단일화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윤석열도 아마 끝까지 버텨가지고 아마 5%라도 버텨서 버텨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저쪽에 김동연이하고 이쪽에 안철수하고 윤석열요 5%짜리랑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근데 시간만 좀 있으면은, 지금 사실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고, 시간이 없는 이유도 문재인이가 시간을 그렇게 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말에 풀어버렸잖아요. 2달만 시간이 더 있으면은 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2달만 더 있으면. 아니 제 태블릿 백서 그것만 가지고도요 2달만 가지면 더 쓸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시간을 안 준 거지 문재인이가. 근데 그렇게 해서 어정쩡하게 해서 그 문재인이 똘마니가 나와서 이겨봐야 탄핵 무효도 또 퍼버려요. 3, 4월에. 그때 볼만할 겁니다. 그때. 이게 어제 이 고영주 조갑제 세력이 낸 광고인데, 자 이거 똑같아요. 내가 이제 노영민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렇게 박근혜 아니 난 조갑제 대표나 고영주 변호사나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제가
너무 잘하는데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라면은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다. 그랬던 사람들이 12월 한 중순쯤에 보수 분열은 안 됩니다. 박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고 이제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협박을 하고 탄핵 문제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규탄을 하고 이런 광고를 지금 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랬던 자들이니 황교안이나 이런 애들이 박 대통령 석방하지 말라고 청와대에 전화를 하고도 남았겠죠. 하고도 남았겠지. 조갑재 씨는 전화 안 했습니까 청와대? 석방하지 말라고? 자, 내가 정말 묻고 싶은데 공안기관 적폐수사희생간부의 피눈물 아마 국정원이랑 같은데 국정원에서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뭐 대여섯 명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 각종 다르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김대중 비자금 캐다가 감옥 들어온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김대중의 비자금이 평양으로 넘어가는 거 그 증거를 잡고 수사했다가 그걸로 감옥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 증거와 이거를 날조했겠습니까 조작을 하고 그 증거와 이런 것들을 날조하는 것을 뻔히 봐놓고 그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꼭 이 보수 언론들은 뒤에서 칼을 꽂아놓고 안 꽂았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 이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 자유진영 대선 자유진영 누구 윤석열을 왜 못 박아? 실명을 대지. 아니 내가 자유진영 대선 후보 내가 뭐 김경대 총재를 깠어? 나 최대집을 깠어. 어? 심지어 내가 안철수도 안 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 탄핵 주범 조작 날조 검사 윤석열을 공격하는 언동은 바로 좌파 세력의 목표야. 저를 좌파로 몰았어. 이거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이래 놓고 또 아니라 그래. 이래 봐면은. 아니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죠? 범미디어 측 세력하고 조영환 턴라이트 쪽은 박 대통령을 팔아서 까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후보 교체로 하는 거고. 아 이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데가 미디어치하고 어디야 조영환밖에 더 있어요 이거? 신혜식 대표가 지금 윤석열을 엄청 까고 있는데 거기는 박 대통령과 관계에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디어치를 겨냥한 거 아니냐고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 돼보든지.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한다는 게 우리밖에 더 있나요? 그 명예회복이 밖에 더 있어요? 다른 사람도 누가 하는 사람 있어? 자유진영 후보의 분열 아니야 나는 분열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을 짓밟고 있다는 거야. 윤석열과 안철수를 가르니 뭐니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과 뭐 누구를 갈라서는 게 아니라 윤석열 자체를 죽이겠다는 거야. 분열 주장이 아니지 나는. 내가 윤석열을 죽이겠다. 왜? 윤석열이는 조작 날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바로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잡아놓은 놈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왜 이게 좌파 세력의 목표가 똑같아? 좌파 세력의 목표가 뭔데? 보수 인사 200여 명을 죽이라고 윤석열에게 지시한 놈들이 좌파 세력인데 그 사냥개 노릇한 놈을 내가 죽이겠다는데 왜 좌파의 목표가 똑같아? 이 쓰레기들을 진짜 내가 아이고 열받네 진짜 이거. 이걸 그리라고 써 이거를? 이거 누가 썼어 이걸? 이걸 갖고 조선일보 광고 싫어하는 쓰레기 글을 요거 써먹을 줄 알았어요. 박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을 출당시킨 당임에도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건 조원진을 심판한다는 거였고 자
자신을 출당시킨 사람은 어쨌든 홍준표죠. 황교안이가 출당시킨 건 아니죠. 황교안이가 뒤에서 석방은 막았을 수 있지만은 대놓고 또 공개적으로 박근혜 석방시키지만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럼 박 대통령은 지자체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지자체 때 자신을 출당시킨 홍준표가 치는 선거니까 지자체 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총선 때는 해보려다가 조원진이가 배신해서 조원진이를 심판 내린 거고, 어쨌든 뭐 황교안하고 그거 자체가 명시적으로 자기를 친 건 아니니까 의자 하나 안 주고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출당시킨 당에 대해서 지지를 안 했다니까요. 지자체 때. 요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게.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것들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려들려고 다 이제 총 들고 칼 들고 박근혜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그렇게 박근혜 파리를 정말 떠들 자격이 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박근혜 박정희 팔던 사람들이 이제 박 대통령 명예 회복하겠다는 얼마 안 남은 정도가 아니라 뭐 미디어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좌파하고 똑같다고. 혹시 또 내가 오해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니면 누군지 얘기해봐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조원진? 조원진 아니라니까.